그냥 그분들의 어떤 심리는 뭘까? 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내 불안감이 좀 완화가 되고 제작진이 전해하고 싶은 메시지랑은 다른 걸 느꼈어. 나도 서아리처럼 되고 싶다. 우리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이제 또 드라마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공개되자마자. 아 그래요? 예, 거의 하루에 쫙 와이프랑 몰아서 봤는데. 근데 나는 제목 듣자마자 내용은 모르겠지만 진승이가 좋아할 것 같았어. 뭐죠? 넷플릭스 이제 셀러브리티라는. 저도 그 1화 중간까지 봤어요. 1화 봤어요? 진짜 제목만 딱 들어도 이거는 오진승 완전 저격이다. 뭐 저격이요. 적격.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박규영 배우가 주인공이에요. 이제 서아리라는 이 캐릭터를 연기하시는데 평범한 직장인이에요, 이 서아리가. 근데 SNS에 좀 인플루언서인 고등학교 동창 오미네를 우연히 만나면서 SNS를 시작하고 타고난 어떤 패션 센스와 타고난 미모 그리고 뭐 어떤 소신 발언으로 SNS를 개설하자마자 막 팔로워가 엄청 늘어나면서 직장인이었는데 평범한 직장인 시작해가지고 완전 대박이 나는 거구나.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 SNS 뭐 인플루언서 셀럽들의 이야기. 진승이 약간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? 아닙니다. 평범한 의사였다가 아닙니다. 타고난 어떤 걸로 막 팡팡팡팡 막 지금도 잠깐 불만이잖아 사실. 무슨 왜가 불만이? 왜 못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날 막 덜 사랑하고. 무슨 소리야? 아니고요. 주인공 서아리 서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은 아버지가 사업을 강남에서 되게 크게 하다가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유복하게 잘 살았고 뭐 강남에서도 유명해요. 부자로. 그리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옷도 잘 입고 이래서 되게 유명했는데 그래서 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또 합격까지 했는데 본인 합격했어요? 예. 오. 근데 집이 갑자기 이제 망해서 이게 사업이 위험하다니까.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미국 대학 가서 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.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좀 대학 진학 포기하고 좀 작은 화장품 회사에서 좀 방문 판매 일을 하면서 살아요. 근데 또 나름 열심히 살아요. 막 방문 판매 1등 하고. 그 정도면 보통 그게 아닌데. 근데 이런 서아리가 우연히 명품 매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그 전효성 씨가 연기를 하는데 연기 잘하시더라고요. 오미네를 만나는데 이제 본인은 뭐 사장님 심부름으로 간 거고 오미네는 이제 쇼핑하러. 오미네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별 볼 일 없었어요. 그리고 막 부자였으니까 이 서아리가 막 명품 가방 너 이거 너 너무 부럽다. 그럼 아리가 안 매는 거니까 너 가져. 약간 이런 존재였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인스타 셀럽으로 유명해져서 막 연매출 50억 정도를 버는 그런 사람으로 됐거든요. 성공했네. 그렇죠.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게 만나면서 오미네랑 엮이면서 이제 셀럽들을 만나는데 이 오미네는 서아리가 여전히 부자인 줄 알고 미국 대학 출신인 줄 알고 해서 예쁘장하고 또 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굉장히 잘 살고 이러니까 뭐 또 내 인스타에 이렇게 같이 등장하고 하면 또 좋겠지. 또 더 사람들 관심도 끌고 주목도 받아서 이렇게 엮이는 가정인데 사실 이제 서아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제 좀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. 알게 되는구나. 근데 이제 또 오미네가 어울리는 이제 인스타 셀럽들, 인플루언서들이 또 이런 서아리를 굉장히 무시해요. 평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알고 나면서 서아리의 평범한 모습을 굉장히 좀 무시하고 서아리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오미네가 워낙 인스타 유명한 셀럽이니까 오미네한테 붙어서 좀 SNS 이렇게 팔로우 늘고 하면 너 뭐 화장품도 좀 많이 팔 수 있고 하는데 뭐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. 그리고 막 파티 초대도 거기도 안 가려고 하고 막 주목받고 관심받고 이런 것들을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또 이 셀럽들과 좀 어울리면서 팔로워 수가 뭔가 권력이고 신흥 계급이고 이게 바로 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요. 나 이거 열심히 해봐야겠다. SNS를 어떤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의 수단으로 SNS를 이용하는 캐릭터구나.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오미네, 안젤라, 진채이 이런 분들은 왜 서아리를 이렇게 좀 과하게 무시하는 걸까요? 서아리가 되게 평범하게 입고 오고 뭐 이러니까 되게 과하게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. 안젤라,
뭐 진체이, 뭐 오미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심과 좋아요, 뭐 이런 팔로우 숫자에 좀 과하게 집착하는 분들이거든요. 뭐 사실 팔로우 수 늘어나고 좋아요 많아지고 뭐 관심 많이 받으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과하게 집착한다는 건 뭐냐면 팔로우 숫자나 좋아요에 문제가 생기면 심하게 좀 불안해하고 우울감을 느낀다는 게 사실 과하게 집착한다는 거거든요.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 내면에 좀 어떤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사실 좀 굉장히 크죠. 외적으로는 잘 되고 있고 되게 화려하지만 오히려 속은 그래서 뭔가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를 드러나지 않도록 좀 가리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드러날까봐 좀 불안감이 큰 거죠. 사실 SNS가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있는 그대로 모습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. 그렇지. 사실은 올리고 싶은 걸 올리게 되니까. 근데 특히 이 캐릭터들은 SNS로 좀 뭐 사람들이 바라는 원하는 모습을 올리기도 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행복한 이상적인 부부 모습, 거짓말하는 게 막 오미네는 평범한 어린 시절이지만 뭐 부유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되게 바라고 있었나 보다. 모두에게 사랑받고 행복한 삶. 그리고 이 셀럽들끼리 서로 막 경쟁하고 싸움, 약간 서로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사람들 앞에서는 아 우리 뭐 가비네 너무 친하고 막 이렇게 되게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들 케미 너무 좋다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진정 자기가 속으로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서 올리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스스로 좀 어떤 자신감이나 확신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좀 부족한 공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요, 멋있어요,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불안감이 조금은 완화가 돼요. 내가 지금 진짜 맞구나. 제대로 살고 있구나. 내 머릿속에 생각이 주변 사람 생각도 동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또 어떤 확신을 가져주면은 거기에 또 내가 동조를 되면서 약간 좀 안심할 수 있다. 이 서아리는 사실 조금 독특한 캐릭터인 게 이렇게 막 자기를 떠받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좀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어떤 불안감이 서아리로 인해서 좀 더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공격성으로 확 이렇게 하는 건가? 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내 불안감이 좀 완화가 되고 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좀 느낄 수 있는데 좀 그거 뭐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고 너넨 뭐 허영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서아리가 있으니까 자기 불안감들이 조금 커지고 확 긁혀버려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에 대한 공격성인데 이게 서아리로 사실은 향하게 되죠. 그래서 뭔가 서아리를 보면 화가 나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서아리가 나중에 이제 SNS를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런 마음이 약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너가 결국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는구나. 그쵸. 그러면서 또 확실한 우월감을 느껴요. 아무리 서아리가 SNS 시작한다 그래도 자기보다 어떤 팔로워나 좋아요가 적으니까 처음에는 좋을 수밖에 없죠. 없으니까 시간이 걸립니다. 너가 그러면 그렇지. 그러면서 좀 그런 오히려 그때는 좀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약간 시녀처럼 좀 이렇게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서아리가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다가 맞아요. 갑자기 확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뭘까?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서아리도 뭐 사실 사람인지라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인정, 관심 받고 싶은 욕구. 그러니까 서아리가 어릴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살았고 공부도 잘했고 뭐 예쁘다고 유명도 했고 굉장히 명품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가지고 다녔고 하면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어릴 때는 오히려 셀럽이었어.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실은 그러면서 당연히 사람인지라 기분도 좀 좋았을 수 있거든요. 그럴 것 같은데. 근데 집이 이제 망하면서 이런 욕구들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런 욕구를 억누르고 살았던 거죠. 근데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욕구를 너무 멀리하고 뭐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 전혀 관심 없고 나와 다른 사람들처럼 대하니까 사실은 그런 욕구를 좀 지나치게 억누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욕구 자체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
나쁜 짓을 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맞아요.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노력을 하거나 하면 이건 사실 뭐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. 욕구 자체, 생각 자체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낙준 선생님처럼 욕구를 뭐 취하는 행동 방식이 뭐 어떠냐가 문제지, 그런 욕구를 품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고 욕심이 강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서아리가 이게 지나치게 억누른 부분이 있다가 이게 이제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딱 되면서 진짜 열심히 해서 130만 팔로워가 생기거든요. 5년 했는데 하지만 인스타그램 130만.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뭐 인스타 140만 진짜 세다. 그래서 뭐 명품 협찬 다니고 뭐 옷 뭐 이렇게 인스타 한번 올리면 몇백만 원씩 되고 이런 사람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기는 어려워.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하면은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욕망이 사실 내 욕망도 있지만 이걸 보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면 사실 뻔해지거든. 진짜 계획적으로 해야 되거든 사실. 네.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 인스타? 나 인스타 안 하고 있지. 막 근데 인스타에 그 파란색 표시가 있어요. 유일하게 우리 혜리가 중에. 신청해보라고 했는데 됐어.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. 혜리가 나 신청해보라 그랬거든? 너도 해. 이건 잘라주세요. 이상한 말이니까. 그거 자기가 신청하는 거야 그거. 그러니까 그래? 공인 표시. 달아주는 게 아니야. 그거 신청하는 거야. 근데 나는 한번 신청했는데 떨어졌거든요. 떨어졌어? 근데 우창은 어떻게 됐지? 우창은 어떻게 됐지? 어떻게 신청했어요? 그거 아래다가 링크 여러 개 해가지고 하니까 됐어. 오, 좋겠다. 그러니까 나는 그거 생각했어. 아니, 낙준이 분명히 모를 것 같고 진승이는 분명히 신청했을 것 같은데 왜 진승이는 블루 체크가 없지? 저 좀 짜증나네. 다시 신청해. 그러니까 약간 최근에 신청해서 떨어졌는데. 진짜? 그래? 아, 너 아직 멀었나 보다. 어떡하냐. 너는 왜 떨어졌어? 너 모르지. 그 사람들 그냥 왜 떨어진지도 그런 거 통보 안 해. 오씨 대단하네. 이 드라마상에서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서아리가 이 셀럽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얘네를 못 잡을 것 같은 거야. 아, 그렇겠지. 아 똑똑하다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똑같은 방법을 하지 않고 언니 예뻐요, 멋있어요, 부러워요 이렇게 막 이제 팔로워들이 댓글 달거든요. 이제 갑자기 본인이 좀 초반에 한 10,000명 됐을 때 여러분 저한텐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저한테 예쁘다 뭐 이렇게 칭찬할 필요 없어요. 왜 스스로를 뭐 시녀처럼 생각하나요? 이렇게 이제 인스타에 암묵적인 룰을 깨겠다. 그래서 막 악플 달리고 막 팔로워가 2-3천 빠졌는데 이제 이런 소신 발언을 했다고 이제 다른 쪽에서 바이럴이 되면서 이제 팔로워가 확 늘어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똑똑하고 실행력이 쩔고 어느 정도의 비난을 감수할 용기가 있네. 그렇죠.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시녀라는 그냥 그분들의 어떤 심리는 뭘까? 자주 쓰이는 말인가 보지? 좀 뭐 비하하는 단어죠. 뭐 셀럽들을 지나치게 떠받들이고 멋있어하고 그 사람들이 좀 파는 것들은 다 살려고 하는. 사실 이런 분들은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를 좀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특성을 좀 모방해서 그거를 마치 자신의 모습이나 특성으로 느끼는. 그러니까 저 사람이 쓰고 있는 걸 내가 씀으로써 내가 저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는 건가?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. 과하게 그 사람들을 좀 추종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, 내가 바라는 생각하는 이미지도 내 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. 인스타 연구해야 되거든. 그래서 내일 가면 이제 소신 발언 바로 한다고. 그러니까 이낙준 선생님이 침착맨을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뭐 침착맨님 뭐 굿즈 같은 걸 사면서 내면의 심리에는 침착맨님이 말하는 어떤 즐거운 유쾌함이나 뭐 유머 감각이 또 마치 그런 걸 사용하면서 내 거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거를 사실 제일 부러워하긴 하지. 근데 이제 이게 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SNS에 올리는 거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기보단 때로는 뭐 과장이나 혹은 만들어진 아예 현실과 다른 이미지도 올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허상을 좀 따라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셀럽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
바로 악플러로 이렇게 변하는. 싹 변화. 정말 이게 인플루언서를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나 뭐 친구나 가족처럼 좋아한다면 사실은 이 친구가 안 좋은 일을 했더라도 좀 믿어주고 관용이 생길 수 있지. 지켜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친밀하게 있다는 관계잖아요. 실제 인간 관계에서는. 뭐 물론 뭐 탓할 수는 있지만 뭐 이걸 갑자기 등을 돌리고 욕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럴 순 없으니까. 적이 되진 않지 잘.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과도한 이렇게 우상화를 하다 보면은 동일시가 된다 그랬잖아요. 동일시가 되면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내가 다 그래도 이해를 하고 추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다른 행동을 했다. 그게 마치 자기처럼 생각을 하니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기에서 반응이 이제 분노인 것 같고. 네, 이건 왜 이렇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. 그쵸. 사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다른 사람이니까.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했다면 좀 그럴 때도 좀 감쌀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또 과하게 욕하고 공격하는 걸 보면 좀 그 사람을 좀 따르고 부러워하긴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또 질투나 열등감도 있어서 또 과하게 추종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사실 저는 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유 씨의 셀러브리티란 노래가 좀 생각이 났어요. 이 노래를 보면 있지만 넌 흐린 어둠 사이 뭐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야. You are my celebrity 이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아이유 씨가 뭐 자기 팬들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주목받지 않아도 넌 나의 셀러브리티다. 그러니까 뭐 팔로워가 적어도 좋아요가 많지 않아도 뭐 우리 그 자체는 사실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뭐 유명도나 팔로워 숫자가 뭐 사람의 가치를 좀 좌지우지하지 않는 뭐 그런 가사여서 사실 저는 또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나긴 했고요. 사실 이 팔로워 숫자라는 게 되게 셀럽들은 사실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지. 그치, 그게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의 척도인데. 그쵸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0만 팔로워랑 20만 팔로워랑 10만 팔로워의 뭐 광고비나 이런 책정하는 게 다 달라. 인기도나 이런 게 사실 예전에는 추상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측정이 가능하게 돼요. 또 그게 그렇게 좋아요 숫자도 다 보여지고.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진승이가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잖아요. 제가 근데 몇 년 동안 팔로워가 1.6만이거든요. 늘질 않아서 왜 늘지 않지? 유튜브는 느는데. 그래서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. 팔로워 늘리고 싶다. 이 제작진이 전해하고 싶은 메시지랑은 다른 걸 느꼈어. 그러니까요. 나도 서아리처럼 되고 싶다. 100만 정신과 의사가 느끼는 솔직한 감성. 명품 파티에 초대받고 싶다. 그건 진짜 반하지 않아? 근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거 알아요? 나 이런 거 처음 알았어. 어떤 사람은 무료 초대고 어떤 사람은 유료 초대고 거기 가는 것만으로도 돈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료로 가는 거. 진승이는 무료로 가는. 돈을 내고서라도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닥프에서 돈 내줄게. 그래 지원해줄게.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만 아니면은. 근데 이 드라마의 원칙이 하나 나와요. 팔로워 늘리는 첫 번째 방법. 뭐야? 유명 인플루언서들에 노출되거나 내 인스타에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나오거나 그것만으로 팔로워가 늘어요. 그러니까 주변에 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사람들 뭐 인스타에 가서 태그 되는 것만으로도 팔로워가 늘 수가 있는 거죠. 그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. 형은 좀 팔로워 많은 사람 있지 않아요? 마팔하는 사람들 중에? 그쵸. 누구 있어요? 제일 뭐 이지혜 씨. 오. 가서 부탁 좀 해. 저 인스타 제발. 나 파란색 공인까지 했는데. 딘딘 저는 딘딘이신 것 같긴 해요. 일단 도윤이는 우리를 링크해준 적이 있나 생각해보니까.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유튜브 팔로워에 비해 인스타 팔로워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인플루언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. 근데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아. 너무 아재 감성이에요. 요즘 스타일 인스타가 없어 우리들은. 약간 등상복 입고 있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. 어쨌든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넷플릭스 셀러브리티 시리즈 봤고요. 뭐 진짜 박규영 배우의 재발견 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전 일요일에 진짜 와이프랑 쭉 앉아서 그냥 쭉 봤어요. 12화를. 인플루언서 부부가 봤네 같이. 부럽다.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. 거기서 나와요. K를 다는 순간부터 셀럽이 시작된다. K라는 게 붙는 게
팔로워 1000부터거든요. 아. 그래도 16K 그리고 13K, 16K, 나는 지금 7천 뭐. 7K. 근데 여기는 파란색이잖아. 저는 블루책입니다. 아산병원 교수라서 그런 것 같아. 약간 권위를 인정해 준 거지 인스타에서. 저희 그래도 K이긴 합니다. 예, 어쨌든 그런 말 하지 마. 부끄러우니까. 오랜만에 또 드라마 리뷰고요. 한번 보시고 재밌으면 또 공유해 주시고 또 넷플릭스 또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